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적용기 세 번째 9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참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자가 들어가기 전에 이 책으로부터 최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9가지의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바로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강력한 열망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요구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카네기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도 들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본 사람은 다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는 관계라면 더욱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심장에 대못을 박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개선에 대한 마음이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욕망이 없다면 이 책은 그냥 또 하나의 교양서적을 읽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욕망을 어떻게 유지시킬까요?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이야기할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얼마나 자기가 절망의 상황에서 그 깊은 디자이어, 그 욕망으로 그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듯 또는 성경의 중요 구절을 암송하고 신자의 등불로 삼는 것과 같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실용적인 지침을 소가 여물을 되씹어 삼키듯 계속 되씹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장을 빠르게 읽고 다음 장으로 가지 말고 다시 그 장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결과를 얻어내고 시간도 잘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신자가 성경을 읽고 또 읽듯이 불자가 본문을 읽고 또 읽듯이 그런 경전을 다음 책으로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경전 다음에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수시로 읽는 것을 멈추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밑줄 긋기, 하이라이트 등을 통해서 중요한 구절을 표시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내용이 흥미로울 수 있고 빠르게 요점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읽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이 시험 공부할 때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적용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돌아가서 읽어보라는 거죠. 이게 네 번째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책에서 저자는 한 보험회사 매니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보험약관을 매달마다 모두 읽었다고 합니다. 약관은 글자도 깨알같이 적고 조그맣고 또 읽다 보면 약관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이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은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은행에서 일을 하였었는데 대출 약관이나 적금 약관 같은 것을 끝까지 읽은 기억이 부끄럽지만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 매달 읽었다고 해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지금 하는 일에서라도 그녀를 모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을 매달 전체 또는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다시 읽어보자는 거죠. 여섯 번째, 매 순간마다 이 규칙들을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금방 잊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몸의 습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운동선수가 훈련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 대부분은 망각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는 합니다. 내게 다가와 힘들게 하는 현재의 고통도 세월이 약이다라는 금원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은 내가 기억하고 있더라도 세월이 지남으로써 또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매일매일 적용해서
아예 체화를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이런 규칙들은 매 순간마다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의 결점을 들춰내는 게 더 쉽기에 비난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마 본성이고 천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려면 지속성과 매일매일의 적용이 중요하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충동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결과가 좋지 못하죠. 최근 출간된 웬디 우드의 헤빗이라는 책에서도 습관의 정교화를 강조합니다. 매일 자동화된 것처럼 체화된다면 카네기가 말한 규칙이 몸에 딱 맞는 옷이 되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7번째, 만약 내가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 상대에게 발견된다면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자. 이것은 게임과 같은 효과를 보기에 재미있게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규칙을 위반한다면 아내한테 또는 직장 동료한테 1,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흥미 있게 그 규칙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8번째, 책에는 한 사례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한 경영진은 매주 토요일에 모든 일정을 비워놓고 그 주에 일어난 일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 체크하는 매 토요일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면서 체크하는 시스템은 여러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좋은 책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데이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 투자의 법칙과 나의 트레이딩 누메로라는 그의 저서를 보면 기록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투자를 하면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한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 정찬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최근에 1만 시간 자수성가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적자 생존, 즉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 책들을 보더라도 기록하고 복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바둑을 두고도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바둑을 두고도 그 대국을 다시 복귀하지 않아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 책 뒤에 있는 워크북처럼 적용된 사항을 이 책 뒤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네기의 9개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원리를 마스터하겠다는 깊고도 강력한 욕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디자이어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 갈망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장마다 최소한 2번 읽은 후 다음 장으로 가라. 세 번째, 읽는 도중 중간중간 멈춰서 각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네 번째, 중요한 내용에는 전부 하이라이트를 해라. 다섯 번째, 매달 다시 이 책을 읽어라. 여섯 번째, 기회 있을 때마다 배운 원리를 적용해보라. 일곱 번째, 규칙을 위반할 때 타인에게 일정한 벌금을 주는 규칙을 만들어 게임처럼 하라. 여덟 번째, 주마다 어떤 실수 또는 발전이 있는지를 복기하라. 아홉 번째, 언제 어떻게 원리들을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이게 인간관계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타스크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